지수가 뭐 미국 장 때문에 폭락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슈들도 꼬여서.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고 현대차를 갖고 있고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댓글 남겨주신 게 이정훈 님이 뭔가 심적 안정된 방송이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염상 이사님 잠깐 시시겸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면 작년에 지금 정말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 불었잖아요. 그냥 동학개미 운동이 분 데는 여러 가지 조건값이 있을 텐데 주식시장이 어쨌든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점을 노리고 들어온 슈퍼개미 분들,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보통은 폭락 때는 이제 무서워하시잖아요. 네, 다 무서워죠. 근데 그분들이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저는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 되면서 거기에 이사님이든 뭐 슈퍼개미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 좋게 본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시니까 공포에 안 살려고 해도 그 듣다 보면 사게 좀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 동학개미 운동을 좀 이끈, 뭐 이게 사실 뉴스나 이런 데서 별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사님 워낙 방송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작년 8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거든요. 네. 작년 8월이면 언제죠? 작년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 시장 이제 조정 구간 접었을 때. 맞아. 근데 저도 이제 당시에 작년 3월에 이때 막 폭락하고 있을 때 저도 무섭더라고요. 사실 저도 한 1,700이면 바닥인 줄 알았더니 1,400 가니까. 맞아.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저도 공포를 좀 느꼈는데 이때 이제 특히 3프로에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특히 그때 박세익 전무님도 나오시고 그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서 막 주식을 막 사려는 거예요. 맞아. 존니 대표님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개인 투자도 다 털고 나갔겠죠. 그게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근데 또 이제 중간중간 보면 한 번씩 위기가 왔잖아요. 이때 저는 이제 8월 달부터 했지만 2달 동안 되게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좀 시장 괜찮을 거로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뭐 존니 대표님, 박세익 전무님 오셔가지고 막 괜찮다, 주식 사야 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좀 있었던 것 공격적으로. 같아, 진짜. 근데 이제 그 후유증이 하나 좀 있었던 게 여기서 너무 또 공격적으로 사실 저는 이때는 좀 말렸어요, 솔직히. 너무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오버스팅이잖아요, 단기간에. 말렸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후로는 좀 급락할 땐 오히려 사고 급등할 땐 좀 기다리자 그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6, 7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제 조금 지치신가요? 지쳐요. 지치고 주식 막 팔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여전히 전 똑같아요. 급락할 때는 오히려 사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급등한다 흥분하지 말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3,300하고 3,000 사이거든요. 하단부예요. 박세희 전문의도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철저하게 박스권이면요 하단부에 사는 거고요. 오를 때는 사면 안 돼요. 위에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물론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단부까지 왔고 또 김정은 대표님도 예전에도 막 되게 막 급락할 땐 좀 오히려 주식 매수하자 막 그런 의견도 많이 내놓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저는 되게 좀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특히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시겠지만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금 있다면 저라면 사고 현금이 없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기다립니다. 근데 대신에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 더 보겠죠. 근데 이런 거죠. A라는 기업이 있고요. B라는 기업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둘 다 빠지겠죠. 오늘. 비교는 해요. B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경우는 근데 앞으로가 분명히 좋아지는 게 보인다. 그럼 무조건 버티는데 둘 중에 하나가 좀 애매해요. 저 같으면 B는 좀 일부 팔아서 A로 교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지 현금화하진 않아요. 적어도 이런 장에서. 근데 참 이게 고점일 때는 또 흥분하게 되고 다 모든 분들이 사고 싶어서 달리시고 이 저점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때와 지금 뭐 꼭 사야 된다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사기 좋을 때는 맞긴 맞는데 못 사요. 무서워하시고 솔직히 못 사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는 있어요. 리스크 관리 할 수 있죠. 해서 2,800 가면은 어우 잘 팔았다 이러시겠죠 분명히. 그럼 2,800 가도 못 사요 주식은. 정말 그래요. 여기서 파신 분이 여기서는 쉽게 사기 어려워요. 우리 여러 번 경험해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솔직히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고 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네. 급락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유는 뭐 미국의 금리잖아요. 네. 금리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긴축. 근데 그 긴축하는데 긴축 때문에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긴축이 금리 인상은 아니거든요. 테이퍼링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시장이 한 번 더 맞았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중국 경기 영향 받으니까. 근데 중국이 네. 부양책을 지금 쓰질 않아요. 네. 부양책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책만 써준다면 좋을 수 있는데 그걸 안 쓰다 보니까 더더욱 위축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중국도 이 상태를 방치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어느 시점에서 부양책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장은 이어지겠지만 네. 그 꼬였던 실타래는 시간이 지나면 네. 저는 풀린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의 지금 신용 네.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엔 지금 이제 반영은 하는데 너무 극도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신규 신용을 막는 거지 기존에 있는 물량을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대출 규제 이슈도 증권사의 지침이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네. 신용 공유 좀 줄이라고. 그러니까 네. 더 늘리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수급이 좀 약간 꼬일 네.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니까 네. 너무 뭐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 더 맞지만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샀더라고요 삼성전자. 근데 어쩔 수 없죠. 마이크론이 좀 그런 식으로 나오다 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그것도 사실 너무 이제 다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재료는 아니니까. 다만 좀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금리 인상이 조금씩 시작된 시기에는 KB 국민은행 같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네. 너무 그러니까 그 좋은 것만 보면 안 되고 시장에 그 저평가된 것도 되게 널려 있어요. 네. 포트를 일부는 네. 방어주를 꼭 구축을 하시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냐면 네. 금리가 오를 때 수혜받는 게 네. 은행 보험인데 저는 이제 보험주를 좀 많이 권유를 드렸던 게 네. 보험주 되게 가격도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데 연말에 배당 5% 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험주 가지고 해지 차원에서 왜냐하면 설사 그게 수익은 안 나더라도요. 네. 보험주가 좋은 점이 연말 배당을 한 5% 줍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리스크 관리는 될 수 있으니까 네. 보험주나 은행주 하나 정도. 은행주는 지방은행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편입. 근데 아쉬운 건 그런 것도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미리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올라가니까 늦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험은행주가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증권주는요? 증권주는 근데 반대잖아요. 금리 인하 수혜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증권주는 시장에 영향을 네. 받으니까 당분간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증권주는 전통적으로 고배당 줍니다. 네. 그래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이번 급락장에 네. 연말 보고 네. 좀 일부는 모아가는 것도. 네. 근데 다만 금리 상승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금리 상승 때문에 살 거면은 은행 보험을 사야죠. 네. 그렇게 좀 구분해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딱 5분 남았는데 여러분 종목을 한두 개 정도만 하고 염선 이사님의 제 개별적인 질문 한 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MM 얘기해 주시나요? 아, HMM은 잠시만요. 네. HMM이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네.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컨테이너성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는 자꾸 빠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에는 운임 지수가 꺾일 것 같다. 이 네. 논리가 일단 있고 그리고 주가 아시겠지만 10배 올랐잖아요. 10배가. 이 부담. 예, 이 부담이 좀 큰데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 네. 그거 있잖아요. 지분 이제 좀 출해. 그러니까 주식수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여기 뭐 여기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열회사 여기 지분법 관련해서 아마 아니 그 전환사채 아마 물량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주식과 네. 관련해 가지고 여기 증권 발행 네. 아, 여기 있네요. 이게 미상한 전환사채인데 네. 여기 전환가징 이게 남은 거예요. 이거 다 합치면 5억 주예요. 네. 5억 주. 주식수가 5억 주가 앞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주식수가 얼마냐면 한번 볼까요? 몇 억 주인지. 네. 그러니까 5억 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 발행된 주식수가 여기 있죠. 4억 주예요. 자기 주식보다 많은 게 지금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 주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당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안 가지?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오르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HMM은 좀 계속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배 좀 올랐다는 약간 부담감. 마지막 종목입니다. 효성 TNC랑 롯데케미칼. 효성 TNC는 스판덱스인데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텐베거잖아요. 이것도 텐베거 이렇게 많은데 왜 저는 없죠? 아니 여러분 있으세요? 많이 얘기했는데 대부분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실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그룹은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근데 올라오고 나선 저도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굳이 올라가는데 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들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다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이 좀 약간 꺾이면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 스판덱스는 여전히 호황은 맞으니까 좀 가져가 보시되 올라갈 때는 좀 위에서는 리스크 관리도 일부. 왜냐하면 너무 올랐다는. 이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위로가 되네요. 저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없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반대예요. 롯데케미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중국의 석유화학이 가동이 줄어들어요. 반사 익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빠진 거 아시죠?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경기 좋을 때 금리 튀잖아요. 그때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 경기 민감주니까 미리 여기서 두들겨 맞은 거 보이시죠? 그때 사신 분들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급락을. 근데 이럴 때 대부분은 다 팔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견디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분 좋죠. 남들 빠지는데 잘 안 빠지니까 오히려. 그래서 석유화학은 효성 TNC도 석유화학인데 차이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보실 때 효성 TNC 같은 기업은 안 좋아요. 당분간은 10배 올랐잖아요. 롯데케미칼은 주가가 30% 폭락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고점 대비 미리.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편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 관련해서 사실 오늘 같은 미국 증시 폭락, 뭐 한국 주식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냉정해지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그런 시청자분들의 좀 마음을 딱 좀 안정감 가질 수 있는 정리 멘트 한번 좀 해주신다면 먼저. 일단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장은 앞으로도 계속 올 거예요.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오늘도 보면 이제 반도체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되게 힘드실 거고 최근에 또 자동차. 근데 또 그 전에 미리 빠졌던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은 또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또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이런 폭락장에도 내게 올라가네.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지수를 보지 마시고 지수가 뭐 미국장 때문에 폭락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슈들도 꼬여서.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고 현대차를 갖고 있고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을 볼 게 아니라 2달 후나 3개월 후에 좋아질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연말부터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지는 이유는 명확해요. 반도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6개월 선에. 자동차 인도에서 생산이 좀 재개된다고? 그럼 나쁘게 볼 건 아니잖아요. 최악은 반영됐고 SK 이노베이션은 먼저 주가 폭락했다가 올라가고 롯데케미칼도 두들겨 맞았어요 먼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요.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좋아져요. 예를 들면 뭐 내년에 꺾이거나 업황이. 올해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제가 소재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너무 달려갔는데 부담은 되는데 금리까지 튀고 이런 기업들은 좀 냉정하게 리스크 관리 일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냉정하게 보고 버틸 건 무조건 버티세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대신에 가격 부담이 크거나 너무 성장을 급하게 반영했거나 아니면 내년에 꺾일 것 같다. 그걸 하면 정리해서 갈아타시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중요하지. 3천 깨진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급할 거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천천히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롯데케미칼 이때 들고 계셨던 분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내가 견뎠으면 어떻게 됐을까? 손절했으면 이걸 한번 감정이입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명쾌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게 얼마 전에 책에 출간한 여러분 저희 럭키 책인데 사실 이 책 축하드립니다. 이사님이 또 제가 추천사도 주셨고 그리고 이사님의 인터뷰에서 또 그 내용이 좀 몇 페이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사님이랑 또 다른 분들의 그런 좋은 인터뷰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개발 분야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잘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계속 이게 겨우온 것 같은데 순위에 막 상위권이 있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인터뷰 이사님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님이 이제 운을 잡기 위해서 4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신 게 첫 번째가 꾸준함, 뭐 두 번째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뭐 적합성, 어떻게 보면 이사님이 유튜브 시대를 만나면서 딱 이렇게 되신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만의 무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님이 영상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미 또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알 텐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이제 겸손함이잖아요. 이게 사실 근데 제가 이사님을 뭐 사석에서도 이제 촬영 전에도 만나 뵙고 할 때가 있으니까 사실 1년 만에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2계급 특진 등등 어쨌든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고 하면서 뭔가 사실 이 겸손함이 있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런 시기에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그게 좀 없을 수 있는지랑 그 다음에 좀 겸손함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다들 취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사실 이제 그 잘 되거나 막 이렇게 승진할 때 당연히 어깨 올라가죠. 뭐 사람이 이상 기분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잘 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일단은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뭘 뭐 그런 거 취하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오늘 방송 몇 개시죠? 3프로 갔다가 김 작가 갔다가 이제 소수몽키 갔다가 어디 와이스트리트 또 가야 돼요. 점심. 네, 점심 항상 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오후 1시까지 촬영이 4개. 3프로 김 작가 소수몽키 아니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저녁에 또 있나요? 저녁에는 또 3% 진행 하나 있어요. 3% 진행 또 혹시 뭐 있어요? 그리고는 없어요. 이틀엔 돈은 없어요? 이틀엔 이제 마감 시간 거는 기본이고. 야, 6개. 하루에 6개. 예.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데 힘들지는 않은데 이제는 저도 이제 이게 인이 배겼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방송을 하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는데 그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데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해가서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방송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준비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취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일단.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까먹은 적도 되게 많아요. 그게 이유가 공통적이 있어요. 기고만장이죠. 나 이대로 하면 돼. 이게 내 스타일대로 하니까 되네? 다 까먹어요. 그 겸손하지 않는 순간.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 투자하신 분도 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자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신 분은 괜찮아요. 그런 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운 좋아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좀 얻어 걸려서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되게 막 어깨 올라가고 그런 분들 계세요. 다 결론 다 까먹어요. 예.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실력이 아니고 그냥 뭔가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실력으로 착각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또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 다 떠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떠나요. 기가 차게 사람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알아요. 쟤 변했네. 저 사람 알더라고요. 알아.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도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깨 힘 빼고 다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저한테도. 왜냐면 저도 모르게 저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좀 겸손함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게 참 주식계에서도 투자계에서도 초심자 행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중심자 행운 없잖아. 그러니까 초기에 운이 들어왔을 때 그게 운이라는 걸 알고 내가 노력을 하면 이제 그게 실력으로 채워지는 건데 그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 주식 투자 전문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시장에 절대 고수는 없어요. 진짜로 저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매일 변해요. 오늘 같은 장이 또 언제 나올지 또 갑자기 언제 급등장 나올 수 있는데 시장은 매번 변해요. 오늘 내가 맞았던 게 내일 틀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예요. 변하니까. 그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정답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지는 사람 뭔지 그거 발굴하는 거 거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아침 방송 주식시장은 안 좋았지만 염승환님의 안정된 목소리와 이제 좋은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이 좀 안정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